안녕하세요. 신차 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차 타이칸 4S입니다. 이 차량은요, 포르쉐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데요. 사실 전기차라고 하면 포르쉐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내연기관 차량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의 모습을 그대로 전기차에 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칸 4S를 통해서요. 일단 외관을 살펴보시면 보통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전기차를 표현을 할 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과 좀 차별화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전기차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요, 외관도 물론이고 전체적인 주행 감각에 있어서도 전기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차와 그렇게 큰 차별화를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단 그게 디자인에서도 보이고요. 주행 감각이나 여러 가지 차 내부적인 구성 측면에서도 운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매우 돋보입니다. 외관 같은 경우 일단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911이라든지 파나메라 이런 라인들과 포르쉐 특유의 그 디자인 언어를 가져가면서도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약간 불룩한 이 윙 부분이 뭔가 좀 개구리 같은 느낌을 들게 하면서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포르쉐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일단 이 곡선도 물론이고 차체 전체가 일단 낮고 넓습니다. 스포츠카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고 무게중심 같은 면에서의 설계를 굉장히 잘 고려했다고 포르쉐 측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포르쉐답죠.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게 포르쉐다 라는 디자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이다 보니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그런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보실 수 있었던 장치 부분들이 사라졌음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고 열을 조절하는 어떤 기구들이 대신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열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게 어쨌든 전비랑의 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기 흐름이나 공기 역학적인 그런 걸 고려한 장치들이 여기 숨어져 있고 대신 그릴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4S 같은 경우 충전구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운전석 쪽에 있는 게 완속, 이렇게 충전구가 터치식으로 되는 거는 옵션 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급속도 같이 있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놔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좀 공기 역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전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트렁크를 좀 짐을 많이 담으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차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세단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높이상으로는 좀 부족한데 이 안쪽으로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 이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밑에 살펴보시면 추가적으로 이런 여유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공간 확보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딱 제가 어제부터 이 차를 약 한 350km가량을 주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제 느꼈던 건 이 시트 자체가 운전자를 확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것 역시 약간 스포츠카의 특성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일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세련됩니다. 젊은 감각이 확 심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가죽 같은 경우도 포르쉐가 전기차의 정체성을 나름의 가져가려는 흔적이 이런 실내에서 약간 엿보이는데요. 디지털적인 면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런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려고 했다든지 최대한 지속 가능한 측면을 좀 강조하고 그런 측면을 좀 살리고자 이런 친환경 소재를 썼다고,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카드 잔액은 15,650원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저는 디지털 그리고 좀 깔끔하다고 느꼈습니다. 웬만한 것들이 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되어 있고 조수석 부분에서도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옵션 사양이긴 한데 보통 조수석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죠. 근데 되게 조수석의 즐거움마저도 포르쉐 측이 많이 배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웬만한 스포츠카들, 그러니까 포르쉐 기존 차량들도 그렇지만 운전자를 위한 기능들은 웬만하면 다 이런 스티어링 휠 부분 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뭐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원 버튼, 기어 변속도 이쪽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네, 웬만한 뭐 편의사양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전자와 가깝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최대한 운전자에 가깝게 운전자의 주행의 편의성을 그런 동선과 같은 거를 좀 많이 고려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디스플레이도 포르쉐 최초로 적용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 서클이 이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서클이 3개라서 아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3개라서 직관적인 것 같아요. 더 눈에 잘 띄고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하면서도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정보에 들어가면 충전 잔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그리고 여기 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다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안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공조장치 부분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전기차의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터치가 아니라 약간 햅틱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들어요. 터치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반응 같은 게 쉽게 확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니즈마저 고려한 설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조장치 부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열선, 뭐 통풍, 에어컨, 뭐 조수석이랑 뭐 각각자 조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게 또 이쪽이랑 또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에서도 일정 부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주행을 해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있더라고요. 컴포트에 들어가면 이제 주변 조명, 라이트 켜기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라이트들이 켜집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이 정도 선에서 조절을 할 수 있고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주행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셰시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모드를 바꾸면 셰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할 때마다 그 4가지 요소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주행 감각이 다르고요. 그건 또 주행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제 주행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노멀 모드에서 바로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레인지 모드가 있어요. 레인지 모드가 보통 일반 전기차에서 말하는 에코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인지 모드로 이제 조정을 하면 이렇게 최대 시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시속 이상으로는 밟지 못해요. 이것 역시 주행거리나 전비 측면을 고려한 드라이브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멀 모드로 가면 그냥 기본으로 가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셰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달라지면서 좀 더 차가 경쾌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주행 감각 측면에서 확실히 좀 더 차별화가 되기도 하고 힘을 받는 측면에서의 좀 느낌도 많이 달랐던 기억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합니다. 수납 공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컵홀더가 한 정도가 있고 여기가 답니다. 이렇게 물티슈 하나랑 뭐 다른 거 몇 개 넣으면 꽉 찰 듯 싶네요. 그리고 USB 포트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USB 포트가 아니라 C타입 포트고 좀 최신식을 많이 반영했죠. 근데 핸드폰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도 같고요. 어제 충전해보니까 약간 충전을 할 때 핸드폰 위치가 좀 애매했어서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또 한 번 놀랐던 것이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이 넓어요. 이 차가 크기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쪽에 좀 가깝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스포츠카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포도어 세단이기 때문에 나름의 공간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앉았을 때 좁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세단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 딱히 엄청 특이한 점은 개인적으로 없네요. 근데 공조장치가 뒷좌석에 있네요. 그리고 이게 터치식으로 활용이 된다고도 하는데 디지털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뻥 뚫린 썬루프가 주행의 어떤 묘미를 확실히 더 살려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 보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주행을 하면서 노래를 켜고 왔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두둥거리는 사운드는 없었어요. 대신 뭐 여러 곳에 이렇게 스피커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소리가 시원하게는 들린다라는 감은 있었지만, 뭔가 기대했던 그런 두둥거림, 그런 느낌은 없어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으니까 이 시트들이 헤드레스트가 너무 높게 설계해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이제 밑에 깔려져 있고, 이제 스틱 포지션도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스포츠카의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터널 같은 경우는 살짝 불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에 사람이 앉을 일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뭐 그래도 혹시 앉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품 2열 쪽에는 배터리를 넣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2열 탑승객의 자감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주행을 나서고 있어요. 확실히 시작할 때 전기차 그 특유의 우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포르쉐는 우주선에 소리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근접한 것 같아요. 뭔가 우주선 같은 소리가, 미래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주행을 하면 확실히 엑셀을 밟는 대로 속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발을 떼면 또 그만큼 급 속도가 낮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엑셀을 떼도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일정 속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도 그런 내연기관차 같은 주행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설계를 고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할 때 물론 전기차죠. 전기차가 다운 주행 성능이라든지 감각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내연기관차 특유의 주행 감각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절대 아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제로 빼기 4초잖아요. 굉장히 급가속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제 와인딩을 했을 때 강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굉장히 밑에 깔려 있고 무거운 차이다 보니까 코너 돌 때도 밀림이 없고 이 스티어링 반응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뒷부분 반응이 굉장히 민첩한 게 느껴져요. 이게 잘 따라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제 한 350km가량을 주행을 하고 오늘 지금 개별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주행을 할 때 사실 전기차가 굉장히 조용한 차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조용한 게 오히려 운전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조용하다 보면 사실 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포르쉐가 일부러 좀 주행할 때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소음을 집어넣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 조용한 차량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소음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노면 소음은 아주 잘 잡아줍니다. 거의 달릴 때 오는 노면 소음은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또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서요. 브레이크를 좀 한번 세게 꾹 밟으면 이렇게 홀드 기능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엑셀을 떼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변비를 고려한 측면도 있고 시내 주행할 때 굉장히 편리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엑셀을 밟으면 바로 오토홀드 기능이 풀려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을 써서 굉장히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단단한 느낌은 있는데 뭐랄까요? 몸에 오는 충격은 없었어요. 그 부분도 되게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스티어링은 생각보다 묵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에서 이렇게 딱 잡히는 감각도 두껍지가 않아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드는 경향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굉장히 경쾌한데 힘이 좋은 차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게 어디서 느꼈냐면 어제 어필 구간에서 올라가는데 모드 변경을 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밟는 대로 힘을 강하게 받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시승한 이 차가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모델이에요. 출력 같은 경우는 최대 490 정도 마력이 나온다고 하고, 런치 컨트롤 쓰면 그 이상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좋은 차고, 전기차임에도 포르쉐가 포르쉐 했다. 주행 내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속주행을 할 때도 힘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물론이고요.
약간 속도감이 사라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만큼 힘이 굉장히 좋았고 같이 주행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서로 와 역시 포르쉐가 포르쉐 했다 이런 감탄사를 계속 외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주행을 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행 감각 측면에서 어제 확실히 차이가 있었는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 그리고 뭐 항속 주행할 때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힘이 더 받는 느낌이 있고 전혀 올라갈 때 뭔가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 인증 주행거리 기준으로 289km 그러니까 주행거리 289km인데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으로 약 한 350km가량을 주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맞춰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한 350km 이상이 된다는 거죠. 회생제동을 잘 이용을 하고 가속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속력을 조절을 하면 오히려 또 전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주행거리가 오히려 남았던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주행거리가 사실 289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차량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탔던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거리가 0이 돼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도착지까지 500m가량 남기고 주행거리가 이제 0이 되고 차량을 옆에 이제 정차를 하라고 경고 표시가 떠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포르쉐 측에서 계속 괜찮다고 0이 돼도 더 갈 수 있다고 하셔서 나름의 안심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0이 됐는데도 사실상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그런 전기차의 주행거리면에 있어서의 좀 믿음이 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셰시 높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프트 기능을 쓰면 전반적으로 차량이 몇 cm가량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 전체적으로 낮게 설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기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에서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는데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에 이 장치를 통해서 껐다 켰다를 하실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조절을 할 경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노멀에서는 이렇게 꺼지죠. 근데 제가 누르면 노멀에서도 회생제동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운전자에게 편리한 요소죠, 이것도. 그렇게 달리다가요. 지금은 전기 쓰고 있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회생제동되는 정도가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요. 굉장히 기능들이 웬만하면 다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운전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차 타이칸 4S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역시 포르쉐가 포르쉐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차 못지않은 주행 감각과 내연기관차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포르쉐의 노력의 흔적이 많이 돋보였던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1억 6천만 원 가량의 매우 고가의 차량입니다만 그에 맞는 운전자들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계속 주행을 하면서 감탄을 했던 차였고 물론 그에 맞는 단점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시승을 해봤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상 신차털기 신하나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